YTN 라디오의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 음악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왠지 모르게 범죄 현장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정법 승부인데요. 오늘도 바로 법으로 현지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도 안 나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온라인이 아니고 그냥 유선이죠, 뭘. 우리가 어제 컴퓨터로 하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뭐 차가 많이 밀리니까 어쩔 수가 없죠. 네. 예. 자, 지금 세간에서 가장 뜨거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남현희 씨하고 네. 전천조 씨 사건. 들리세요? 네, 최단 이걸 듣고 있어야 되는군요. 맞아요. 예, 네. 예, 예. 그래도 센스가 있으죠. 아니, 왜냐하면 최단 변호사님 전화하시잖아요. 근데 이 스튜디오 안에서 전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어폰을 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잊어먹었어요. 끼시라는 거를. 근데 알아서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잘 끼고 계세요. 목소리 예. 듣고 싶어서. 아주 센스도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남현희 씨하고 전총조 이 사기 사건 문제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전총조 씨가 사기 의혹으로 전총조 씨를 사기 의혹으로 고소한 남현희 씨요. 이게 지금 무고죄로도 맞고소를 당했는데, 예, 먼저 말씀하세요. 반응이 굉장히 좋으세요, 최단 변호사님. 예. 이게 맞고소가 전청조 씨가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이 강서구 의원께서 하신 건데 본인에 대해서 지금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본인도 맞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맞고소는 이제 무고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본인이 잘못해서 처벌을 받을 거를 뻔히 알면서 나를 고소를 해야 되는 게 보통은 이제 이 무고죄거든요. 예. 근데 과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무고죄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은 저랑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무고죄 같은 경우까지는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현희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이래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남현희 씨가 고소를 하니까 그 고소를 받은 상대방이 무고죄로 이제 한 거죠. 남현희 씨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의원을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이에 맞대응해서 김민석 의원도 남현희 씨를 상대로 무고로 맞고소한 상황이거든요. 네. 두 고소 모두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무고죄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현재 언론에 보도되거나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봐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고, 남현희 씨 입장에서도 자신은 결백한 상황이니 이 결백한 상황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무고죄 맞고소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리라고 기대하고 맞고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충조 씨가 지금 체포가 돼 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혐의로 체포가 됐고 이게 구속영장도 신청했다는데 무슨 혐의죠, 이게? 박 변호사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전청조가 성별을 단순히 속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필요에 따라 남자로 여자로 바꿔가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죠. 기망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죠. 네, 예, 기망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죠. 물론 성별을 기망할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 성별을 기망하게 되면 기망한 성별 그대로 쭉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성별을 바꿔가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재산 피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몰라도 기망행위라는 수법 자체로만 두고 보면 유례없을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요. 대한민국 건국이래.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도 굉장히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세계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섣불리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모 언론사 인터뷰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자신의 지위가 급전직화됐는데 언론사 인터뷰를 한 이후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소 고발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네.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기 범행들도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계좌 추적을 해왔고 남현희 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강변하기 위해서 전씨 명의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경찰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관련 근거를 확보한 뒤에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때에는 체포영장은 소환 불응에 대비하는 영장이라 소환을 요청해놓고 불응하는 행위가 한 3차례 반복될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적 텀에 비춰보면 경찰이 전청조에 대해서 소환을 요청하고 전청조가 거부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서너 차례 반복되었을지는 의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건 조기에 신병을 확보해둔 뒤에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즉 고소 고발된 사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바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자가 15명의 재산 피해액이 19억 원이고 각 사기 범행이 나름대로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찰이 조기에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전격적으로 체포한 것 같고 아마 영장실질심사가 체포된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전청조가 어떤 항변을 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근데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네. 뭐 이거는 추론인데 이게 왜 언론사 인터뷰를 했잖아요. 두 네네. 사람이. 근데 이 전총조라는 사람이 언론사 인터뷰하면은 자기 뭐 멀쩡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결국은 이 모든 사건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불거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 인터뷰를 해서 둘이서 결혼을 하기로 했고 알고 봤더니 뭐 다른 뭐 같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여자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불거진 거라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전청조가 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얻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과연 여기에서 더 이상 뭔가 예를 들면 뭐 사기와 관련된 어떤 지금 사기와 사기 미수의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사기와 관련된 것들을 더 받을 생각이 있었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네 확실히 제가 물론 이거 추론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그것도 정확히는 좀 모르겠습니다. 특이한 네. 현상인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사기를 치면 조용하게 쳐야지. 그렇죠. 이거 막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결혼한다고 막 이렇게 막 인터뷰를 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분이 굉장히 의문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건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박성비 변호사님은 경찰대 나오시고 경찰도 하시고 지금 변호사신데 어떻게 보세요? 범죄 심리학적으로 보실 때. 전청조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언론 인터뷰도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 초반 부분에 해당했던 것 같은데 생각지 못하게 많은 제보가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조기에 자신의 지위가 급전직한 것 같습니다. 엉뚱한 대로 흘렀다 이거.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사기 범행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남현희와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동안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피해자들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과거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현희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인물이라면 자신의 과거 전과보다는 자신의 지위가 더 빛나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사기를 꿈꿨던 것 같은데 판단착오였던 거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사기 범행을 저지를 때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거나 유명한 인물을 내세우는 행태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전청조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체포되기 전에 모 언론사와 실제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책임지겠다고 얘기해요. 피해자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사기 범행을 저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넘어가는 순간은 반신반의합니다. 저 사람이 내세우는 각종 지위에 대해서. 그때 상당히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 사람은 나를 속이지는 않겠구나라는 그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 마음을 얻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즉 인터뷰를 하면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죠. 범죄 수익은 대부분
남현이에게 돌아갔다. 즉 진정성 있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행태가 사기 피의자의 전형적인 범행 수법인데 그 모습을 사기 현장이 아니라 인터뷰 과정에서도 느끼겠더라고요. 다만 전총조는 전체 사기 범행에서 남현이와의 결혼 발표가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자기 계획과는 다르게 다른 반응이 나와버린 거죠. 사회가. 자신의 판단 착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 구의원 김민석 구의원님하고 이 남현이하고의 어떤 그 이 고소 고발 이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공범일 가능성이라는 부분 아니겠어요 결국은. 근데 남현이 씨는 전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소를 한 거고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 저는 공범의 가능성이 조금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근에 얘기했던 물론 모든 그런 진술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 전청조 씨가 했던 진술에서 자신이 뭐 그 돈을 얼마를 기부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현이가 내가 누구가 뭐 기부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럴 때는 사기가 그러니까 같이 사기를 뭐 예를 들면은 도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일반적인 인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남현희 씨도 공범의 그 얘기를 쉽지 않게 벗어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판단할 때 남현희 씨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청조 사기 범행을 알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알고 방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행위 기여를 하거나 계획에 가담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일이 실제로 있었을지 실제로 있었다고선 치더라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낼지가 다소 의문이라서 공범 성립 여부를 예단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공범으로 기소될 수는 있을지언정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는 실제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범을 예단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또 드리면 남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청조 씨의 말에 다 저희가 신뢰도가 높진 않지만 그렇죠. 알고 있었다. 내가 같이 가서 얘기를 했다. 사람들에게 날 소개시켜줬다. 이 정도는 저는 공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전청조라는 사람이 전에도 사기 전과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이 지금 말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네. 이 전청조라는 사람과 남현희 씨의 말이 다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그럼 아무래도 이 전에도 사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언어에서 비롯되는 신뢰라는 측면이 사실 조금 좀 신빙성이 떨어질 것이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않습니까? 이 사안에서는 남현희 씨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들도 보이는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에 비춰보면 공범 성립 가능성은 차치해 두고라도 무조건 관련 전과가 있으니 전청조의 말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무엇보다도 남현희 씨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서도 받을 것이고 전청조의 대질신문도 조기에 시행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현희 씨가 막상 대질신문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전청조 씨는 보통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현희 씨는 보통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이제 딱 만나면 그러니까 심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시죠? 대질신문도 물론 수사관이 그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에게 묻고 답을 듣지만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이 한 자리에 있는 그 상황에서 묻고 답을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양측의 주장을 동시에 듣는 절차인데 그동안 결혼까지 결심했던 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냉정하고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del신문을 하게 됐을 때 남현희 씨는 자신의 모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지 모르겠는데 막상 대del신문을 해보면 오히려 전청조 씨의 화려한 언변에 수사관이 약간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고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del신문에 임하려면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박성배 변호사님의 말씀이 그게 또 좀 제가 이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남녀가 성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기를 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 이런 게 인류 역사상 저는 더군다나 실제로 범죄 수익금 상당 부분이 남현희 씨 측에 흘러 들어간 건 맞거든요. 즉 전청조는 이 남현희 씨나 남현희 씨 주변 인물에 대한 사기 범행이 그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 보면 그쵸. 적극적인 기망 행위는 본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수익금 맞아요. 상당 부분이 남현희 씨에 돌아갔다면 어느 순간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남현희 씨가 주도했다고 얘기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 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대일신문이 그럼에도 막상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글쎄요. 본인은 온전히 전청조 씨의 진술을 배척하고 남현희 씨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다 믿어줄까 하는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본인은 공범이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런 모든 들어왔으니까 돈들이. 그러면 의도적으로 전청종가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러 돈을 막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남현희 씨나 남현희 씨 주변 인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편지금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현희 씨로부터 상당한 신뢰감을 얻고 결혼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꿈을 꾼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나타나는 범행은 수익금 상당 부분이 남현희 씨에 갔다면 어느 순간 상황이 달라지면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가해자다라고 말해둘 수 있는 근거를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마련해 두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가 얻은 수익금 대부분은 남현희 씨한테 다 갔다 이런 남현희 주장을 씨도 하는 거 아니에요? 받았다는 얘기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잖아요. 예. 물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명품을 치장해야 한다고 권하길래 나도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어찌됐든 외부로 드러난 정황에 비춰보면 수익금이 남현희 씨에게 갔다. 이는 전청조가 의도한 구도였던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만약 그 의도했다면 참. 간단하게 말해요, 최 변호사님. 네. 이거 지금 이제 전청조가 다 자기 혐의를 지금 인정하는 모양인데 이 네. 사람 그러면 돈은 어떻게 피해자들한테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돈이 있어야지 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예를 들면 벤틀리는 남현희 씨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청조한테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저희가 이거를 받아오는데.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